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입니다. 2020년 우리 김경은 경향신문 편집위원과 2020년 마지막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벌써 2020년에 크리스마스고 이제 보면 이거 나가고 내년에 보겠어요? 네, 세월이 유수입니다. 세월이 유수예요? 그래요. 저 마침 우리 뒤에 보니까 2021년 소띠해를 맞아서 연하장을 되게 쫙 펴놨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5만여 명에게 2021년도 연하장 보냈다면서요? 네. 물론 받으셨겠죠. 경향신문이니까. 아니요. 못 에? 받았습니다. 아, 경향신문 편집위원한테도 안 보내요? 네. 그 누구한테 보낸단 말입니까? 글쎄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한때는 매년 받았는데. 예. 아니 설마 또 황태순 TV에 나오면서 갑자기 그런 건 아닐 아니죠?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무슨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보니까 네. 제목이 있고 네. 그 문구가 이제 뒤에 따르는데 네네. 그 솔잎에 모여 폭소를 받아내고 함께 견딥니다 하는 이런 제목에 그러니까 솔잎이 네. 폭설을 막아내고 네. 받아내고 네. 함께 자란다 이런 네네. 뜻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예. 그리고 방역 대국 방역. 경제 모범국으로 나가는데 국민들이 힘을 합쳐줘서 고맙다 하는 이런 내용이 뭐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대국, 경제 모범국 네. 이제 이런 거 보러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연초부터 재수 없게 골 지른다고 그러죠. 왜냐니까 방역대국 지금 아시잖아요. 백신 못 구해서 좀 난리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네. 지금 뭐 오늘 제일 많은 뭐 얼마더라 하여튼 최고치를 기록했죠. 많이 나왔고 네. 저 인구 대비하면 네네. 일본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백신도 제대로 못 구해서 좀 쩔쩔매고 앉았는데 방역대국 자랑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경제모범국이라니 이 말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물론 그 연하장 받는 5만 명 가까운 대깨문들이야 동의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갖다가 접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참 마지막까지도 사람들 염장 지르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문제는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신하에게 연하장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세화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그 궁궐에 네. 그 그림 그리는 그 화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화서. 네, 예. 도화서에서 네.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네네. 신하들에게 이렇게 한 장씩 인사치레로 줬습니다.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러니까 세화라고 그랬요. 해세자에다가 그림 화자. 그림을 예. 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궁궐의 그 어떤 인사치레에서 네네. 이게 이제 민가로 이렇게 다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모두 이제 그런 인사들을 세했는데 네. 얼마나 그게 유행을 했는지 네. 그 연말 연시가 되면 네. 한양의 시내에는 이제 그 그림이 네네.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죠? 뭐 동의한다고 그러나? 아니요. 문에다가 문에다 붙이는 그 세화를 받은 것을 전부 이제 축복의 개념으로 네. 다 대문에다 붙여가지고 예. 한양 시내가 그 미술관이 있다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그게 하나의 세시 풍속으로 이어져 있고 네. 20세기 초까지 예. 그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화가 그 세함이 있다면서요? 세함이라는 것은 네. 이제 그 명함 함자죠? 예. 이 명함할 때 함자. 예. 이 인사를 네네. 이제 뭐 이제 세배에서 이게 좀 변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세배 대신에 그림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인사를 가면 혹시 집에 안 계시거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졸이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전의 집에 가서 자기의 세화를 갖다가 이렇게 드릴 때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는 함입니다. 우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세함. 쉽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임금님이 신하한테 이제 도화서의 그림을 내리는 데서 시작되었다. 세시풍속이.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세화는 갖다가 이제 구입을 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연하장을 이제 구입을 해서 쓰잖아요. 예. 근데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관하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 화원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관리들한테 인사를 했고 네. 일반 이제 백성들은 네. 어쩔 수 없이 광통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청계천 동아일보 예. 청계천 2가 3가 고사이죠. 광교 광통교에 따릅니다. 예. 그 근처에서 이제 네. 지물포에서 네. 그림을 네, 네. 구입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화에는 주로 이제 어떤 아까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도화서에서 내린 그림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그림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일단은 송축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는 또 척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쁜 건 것을 이제 사함을 갖다 물리치고 또 좋은 것을 하는, 갖다가 이제 송축하는. 송축하는. 그 의미가 담긴 거는 뭐 대동소이한데요. 네. 그 악화계 보면 네네. 그게 이제 처용. 처용가.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을 네. 아주 이제 좀 우아스럽게 주걱턱에다가 매부리코 이렇게 주먹코를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했지만 환하게 웃는 그림을 그려서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척사의 척사.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 또 동물들도 우리 왜 민화에 보면 그 호랑이라든가 그 이상하게 생긴 호랑이. 재밌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림, 뭐 까치 같은 그림을 네. 뭐 새 앉아 있는 것을 재밌게 그려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또 척사와 송축의 의미가 이렇게 뭐 그림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렸고 또 하나는 네. 장수 그 해가 바뀐다는 건 장수의 의미가 또 나가 뭔지 알겠다 그래. 거북이. 거북이도 그리고 학. 또 선녀, 학. 또 재미있는 것은 저 수노인, 그러니까 장수한 장수노인. 노인의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한 그림이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집에 보관했으면 지금 현재 남아 있을 텐데 다 집 이제 이른바 그 뭡니까 그 대문 밖에다 뭐 입춘대기를 붙이듯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그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여러 장을 붙였다고 하니까요. 그런 건 일종의 뭐 자기 새 과시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나는 이 정도로 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새화를 보낸다 해서 많이 붙였겠네요. 어느 나라나 그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고 네. 사람은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관리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옛날이라고 다르진 않았었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랬다면 현대식 연합장의 유래는 언제부터 봐야 됩니까? 최초로 그냥 형식적이더라도 연합장의 모습을 띈 것은 1900년입니다. 근데 그냥 우정국이 만들어진 지 갑신정변 얼마 뒤에 그 이제 청사의 사진에 저 안국동에 있는 거죠. 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정국의 그 직원들이 그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연합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최초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떤 연합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형식은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만들어진 것은 한 1907년 정도에 와서 이제 모양을 갖춘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조금 뭐랄까 의도가 좀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연합장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연합장의 의미를 담았는데 의도가 이 워낙 바쁜 거 뭐 이렇게 손이 그때 우정국이라는 건 뭐 일제하에 뭐 거의 사실상 일제하에 직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다 이제 우표 형식의 딱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거기다 연합 우표 엽서라고 이렇게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형식을 띄었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연합 우표는 이제 1947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연합 우표가 만들어진 것은 1957년 12월 11일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래요. 근데 연합장. 저 한때 우리도 처음 연합장 많이 썼는데 요즘 연합장 많이 안 써요. 카톡으로 다 보내요. 카톡 메시지로 다 하고 뭐 SNS나. 짜증나 그래.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 뭐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 보면 그거 다 보내니까 굉장히 무성의하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보면 따뜻하게 손글씨를 하나 쓴 연합장이 그리운 바로 그런 즈음인데 아무래도 연합장의 유래는 중국이겠죠? 네, 중국입니다.
근데 이게 연합장에 만들어진 게 네. 세배에서 네네. 이게 이제 하나의 다른 형태로 세배는 세배대로 네. 예, 세화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건데요. 네. 세배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때 이제 항고조 유방이 잠깐만. 우리 어렸을 때 세배 알죠? 네. 한 배, 두 배, 세 배. 하는 거죠 유방이.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안에다가 이제 성을 졌는데 장낙궁이죠. 네네. 근데 거기 이제 낙랑식을 상향식이죠. 네. 하게 됐는데 그날이 마침 음. 그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아 원단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임금님 황제님 만세 부르고 예. 독담도 이제 서로 나누고 네. 그렇게 줄을 섰다는데 네. 그때 그 유방이 한 얘기가 이래서 황제하는 맛이 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네.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상을 세배를 받아야 되는 아이고야. 이런 번거로움, 복잡함 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네. 이제 10세기 무렵에 와서는 10세기면은 거의 상당히 그 송나라 예. 그 무렵에. 예. 거의 이제 10세기가 지난 뒤죠. 11세기.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림으로 음. 인사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뀐 게 바로 세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게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 잠깐 한고조 유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세 배였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대체한 세화는 10세기 송나라 무렵에 들어와서 세화다. 근데 네. 아까 장낙궁 얘기하셨죠. 네. 이제 보면 원래 함양 중국 현재 시안 그 외 장안이죠 지금. 현재 시안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거기에 보면은 시안 중에서도 조금 그 이제 함양입니다. 함양 거기가 바로 이제 유명한 우리 그저 진시황의 네. 그 아방궁이 있는데 거기 네. 불타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조금 떨어져서 요즘은 좀 많이 겹쳐요 시안은. 이게 장안인데 이 장안에 이제 뭐 한고조 유방이 이제 도읍을 정하고 궁을 두 개를 세웁니다. 네. 하나가 미양궁이고 네. 하나가 장낙궁이에요. 네. 그 장낙궁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글쎄요. 장낙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인데 네. 거기서 바로 유명한 한신의 목을 베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 여후가 살살 거짓말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모르고 한신이 얼레벌레 나갔다가 탁 잡혀갖고 그 무사들한테 바로 장낙궁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때 한고조 한신이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토사구팽. 요즘 토사구팽. 예, 거기서 추미애가 요즘 또 토사구팽 되고 있어요. 그건 뭐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송나라에서 이제 이제 송나라 때 지금 이제 처음에 보면 연합장이 이제 새 함이 나왔다, 새 화가 나왔다 하는데 그 초기 연합장의 양식이나 뭐 격식은 있었네. 오히려 옛날일수록 그 격식이라는 게 이제 네. 더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새 화는 네. 진관이라는 분이죠. 진관이라는 이제 네. 북송 사람인데, 송이에요. 예, 그 형식을 보면 제일 인사치레로 경하라는 경화. 말이 이제 있고, 네. 그 밑에 정단이라는 글자를 아주 크게 쓰고, 네. 그 밑에 이제 뭐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쭉 썼는데, 네. 또 남아 있는 거 어떤 거 보면은 세력이 큰 사람한테는 또 큰 그림,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글도 이렇게 붙여서 네. 썼기 때문에 네. 크면 클수록 좋은 선물, 좋은 인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 길이가 6m나 되는 아주 뭐 화첩 정도가 아니라 화폭도 대형 화폭이죠. 6m짜리 예. 연합장. 6사람이 그거를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 그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네. 격식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네. 또 인사라는 그 격식이 뭐 시대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하정 2021. 자, 예. 역시 연합장 하면은 연합장의 대국은 일본이죠. 네. 그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작년에 네. 23억 5천 장을 발행했다. 23억 5천 장. 걔들이 무정사업국하고 이제 그 다른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 다 합친 건데요. 한 1억 3천만 되니까 한 사람이 대략 한 20톤 정도. 네. 많이 쓰는 사람은 뭐 수백 장을 쓴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죠. 역시 연하장 대국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즘 같은 그 SNS 시대에도 카톡 연하장보다는 역시 종이 연하장을 선호한다면서요.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네네. 또 인간 관계도 형식적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만약에 연하장을 알만한 사람이 보내지 않았다 네. 이러면은 인연을 끊지 않은 의미까지 이렇게 어.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네. 그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연하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네. 그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의 그 예에 관한 형식은 네. 아주 그 전통이 깊고요. 네. 아까 뭐 세화라는 걸 중국에서는 이제 거의 보편화된 게 10세기라고 그랬는데 네네. 일본에서는 연화장, 네. 뭐 그림인지 그 형태는 중국하고 다르지만 네. 8세기부터 더 먼저군요. 예. 그건. 그러니까 물론 뭐 더 먼저는 중국인데 그게 형식적인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화장도 네. 우리는 그냥 뭐 새 및 뭐 새호 이거 관계없이 막 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새 전에 보내는 인사가 있고 네. 또 그 원단 그 1월 1일 날 보내는 그 엽서 편지 이런 것들을 연하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올해라고 하는데 예, 예. 그 올해의 세 중에 추겐 오추겐이라는 것은 여름에 보내는 건데 이것은 원래 조상의 어떤 죄 이런 것을 후손이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냈던 건데 네네. 이게 에도 시대에 와서 이게 축하의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새 밑에 보내는 건데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선물을 보내는 걸로 주로 네. 지금도 뭐 늘 하는데 그거는 뭐 상사 네. 또는 집 주인 아니면 분가한 집에서 본가에 이런 선물들을 보내고 네. 연하장은 당일날 그 새해 당일날 보내는 게 예입니다. 그렇군요. 자, 도착하도록. 도착하도록. 자 1번 요즘 보니까 복권용 연하장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194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네. 거기다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그 수익 그 구조의 네.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거기서 1년 번호를 쭉 써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추첨을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품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당첨된 예. 사람의 그 몫으로 네. 이제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대히트를 쳤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1947년에 만든 게. 네. 근데 민간에서는 뭐 이미 우정사업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는 하지 않고요. 예. 그래. 근데 저 일본에 요즘 더 특별한 연하장이 또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는 임종에 네. 가까운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연하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마지막의 연하장을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거 슈가츠 연하장이다. 슈가츠. 예, 슈가츠 렌카이라고 하는데 네. 렌카추라고 하는데 네. 옛날에 왜 그 얼마 전에 전에 나왔었죠. 미리고 장례식을 그래, 장례식하고 그 살아 있을 때 예. 미리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네. 그런 형식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2020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참 경자년 정말 올해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1년 국민이 고통 속에 헤매었고 2021년 이 소의 해에는 좀 우리가 좀 웃는 좀 마음 편한 한 해가 되기를 갖다 기원하면서 올해와 다른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